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은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가 않죠.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기도 하시고,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반응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? 이렇게 자신이나 혹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닐까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시고,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암인가 싶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,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. 사람이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아주 당연하고 보편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 잘 마치시고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이 공통점을 3가지로 묶어서 그 이유도 같이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는 기억하시기 쉽게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. 아울러 건강에 좋은 정보, 특히 암이나 당뇨,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정보들을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서 소개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암 진단 후에도 10년 이상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멘탈이 강하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, 겉으로 표현되는 모습은 각각 다를지라도 내면이 다들 단단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내 멘탈을 단단하게 잡는 게 우선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지나간 어떤 행동들, 예를 들어 술, 담배를 많이 했다던가, 밤늦게까지 너무 일을 많이 했다던가,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던가, 이런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보다는 암 치료에 집중하면서 내가 암을 이길 수 있다, 잠깐의 시련이 왔지만 꼭 이겨낼 수 있다, 이렇게 마음을 잡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, 물론 이런 분들이 100% 다 완치됩니다, 이런 건 아니지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긍정적인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멘탈을 단단하게 잡는 게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치료에 적극적이신 분들, 절실하신 분들이 또 예후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라는 거는 의사의 치료에 적극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 스스로 내 상태를 공부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을 말해요. 왜냐면 사실 의사가 하는 치료는 항암, 수술, 방사선 이 3가지인데, 이 치료가 암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정확히 수치를 표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한 20%를 넘지 않는 것 같아요.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수십 년 암 치료를 하신 유명한 의사분들도 결국 의사의 치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면, 20%라고 얘기한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의사나 병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물론 그렇다고 의사의 치료가 효과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고, 다만 의사의 치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, 우선 항암 치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약을 잘 써도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,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이 잘 이겨내줘야 하는 거고요. 또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. 그리고 또 수술이나 방사선은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가 크겠지만 암이 전이 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암세포가 어디로 어떻게 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래서 수술 잘 됐다고 해도 수술이 잘 된 거지 암 치료가 끝난 거는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런 항암, 수술, 방사선 같은 치료조차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의사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되 스스로도 공부를 해서 내 상태를 인지를 하고
또 실천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. 암이라는 적과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.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거예요. 전쟁 벌어졌으면 일단 이겨야 하잖아요. 승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봐야죠. 아니야, 나는 제일 좋은 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사한테 진료받고 있으니까 알아서 다 해주겠지.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내 생명 누가 책임지나요?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.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는 가장 확률이 높고 검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의사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따라가야죠. 의사의 치료를 따라가면서 내 목숨, 내 건강은 결국 내 책임이니까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시켜서 한다. 이건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. 내가 절실해야지 공부하고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야 꾸준히 실천하는 것 같아요. 그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? 암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, 생활 습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발병하게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 몸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. 이런 암이 좋아하는 환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성이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암이 좋아하는 환경을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. 이래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실천해야 하는 거고요. 이때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. 환자분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한데 주변의 지지와 격려, 도움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. 환자도 사람인데 중간에 힘들고 지치고 하잖아요. 운동해야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때 있잖아요. 스스로의 의지가 약해질 때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면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환자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.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우선 첫째, 긍정적이고 강한 멘탈이 필요하고요. 두 번째는 절실하고 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한다는 거죠.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암을 이겨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울러 여기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는 암을 이기는 방법은 우선 잠을 잘 자는 건데요. 잘 때 몸이 회복하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좋죠.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받지 않는 건데요. 이건 좀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실천이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죠. 햄, 소세지, 탄산음료, 초콜릿 같은 이런 가공식품 안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는 게 좋고요. 저는 여기에 추가로 물도 자주 드시라고 추천을 드려요. 특히 항암하실 때 내 몸의 독성이나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음식으로 공급되는 수분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더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울러 이왕 물 드실 때 항암 성분이 있는 차로 드시면 더 좋겠죠. 항암에 좋은 차 관련한 영상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. 이상 암 발병하고 10년 이상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.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